월요봉추입니다. 자, 11월 4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은 오후장에서는 시장 얘기는 일단 하지 않을 거고요.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과 HLB입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관광개발을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리오프닝 섹터들이 상당히 큰 강세를 보였죠. 리오프닝 섹터들 대체적으로 이 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카지노, 항공, 면세점 이쪽으로 이제 확산이 좀 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장에 이 수급 확산이 제대로 확실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섹터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중에 대장이나 부대장급 요 정도 외에는 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제 대장으로 움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일단은 리오프닝 섹터들이 오늘 오후장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 홍콩 쪽 이슈였죠. 일단 오늘 찌라시 형태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뉴스로 중국 쪽 뉴스에서 나왔다는 홍콩 쪽하고 이쪽 뉴스로 나왔다라고 하는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코로나 정책. 하나 걸리면 다 봉쇄.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한 명 감염자 딱 나오니까 전체 다 봉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 다 가둬버렸죠. 이런 상황들 계속 나오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폭스콘 봉쇄, 그래서 사실상 영업 중단, 이로 인해서 애플부터 시작해서 각종 글로벌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오늘 애플 같은 경우도 인도 쪽으로 돌린다는 얘기들 나왔고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 다급해진 상황이 좀 됐죠. 이로 인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시진핑 사면임 독재 이 체제 구축 이후에 외국인들 엑시트로 인해 가지고 워낙 또 불안정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마 우리 지금 개방하고 있어. 마카오나 홍콩 쪽은 이미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요번에 상하이 쪽에서 마라톤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국제 대회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이제 오픈하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려를 조금 불식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 급등이 나왔고요. 홍콩은 장중 7% 이상까지 상승을 하는, 지수가 7% 이상 상승을 하는, 무슨 종목도 아니고 내릴 때도 그만큼씩 내렸었죠.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큰 상태인데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를 전반적으로 끄집어 올려주는 역할을 했고, 그 영향에 따라 우리 증시도 오후장 들어와가지고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만 수급 확산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피 위주로 집중적,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 중심, 그리고 일부 개별주나 테마주들 움직임, 이게 다인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주 내에서도 1, 2등주 이렇게밖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에 대비해서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약한, 수급 상황이 내용적으로 썩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됐던 한 2주간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 진행이 됐죠. 오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리오프닝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일단 사실 지금 이런 종목들도 되게 많죠. 이거 거의 지금 역대급 이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밑에서 바닥을 조금씩 잡는 듯 하다가 오늘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9,900원대에서 만원대 초반까지의 이 구간이 매물이 좀 있는 구간이고 저항이 좀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까지 동반을 해서 돌파를 해주었고요. 분봉 수급도 괜찮았죠. 좋았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분봉 수급도 좋았어요. 좋은 정도의 흐름을 보였는데 이 자리가 보통 이게 이제 역배열 구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돌파되지는 않는데, 오늘처럼 이런 강한 재료들이 동반되면 돌파가 가능하겠죠. 월요일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월요일 날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점이 9,900원 요 자리 이탈하면 안 좋습니다. 저점이 장중 저점이 9,900원 위에서 찍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이런 흐름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텐데, 만약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 또 뭐 부인하는, 정부 당국에서 오늘 나왔던 루머 관련해서는 뭐 그런 바 없다, 그렇게 얘기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이렇게 되면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거 아니면 일단 이게 진행만 된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 위에서 찍을 가능성 높고요. 월요일 날은 갭으로 뜨고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갭으로 뜨지 못하면 도지 흐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지 흐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갭으로 뜬다라고 하면 아래꼬리 딱 달고 위로 한 번 더 올리는 흐름 나올 텐데, 11,000원대 초반자리, 11,000원 전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1,000원대 전후 자리에서는 한 번 걸릴 것 같습니다. 11,000원대 한 후반 중후반 자리는 이 자리는 한 번에 넘을 수 없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에 넘기 어려운 자리라고 하는 부분들 거의 대부분 한 번에 못 넘었었죠. 요 자리가 그런 정도의 자리고요. 요 11,000원대 초반은 한 번에 못 넘을 자리까지는 아닌데, 일단 저항은 이거보다도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11,000원대 전후 자리, 초반 자리, 요 정도까지는. 만약에 현재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중에 수익권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1,000원대 돌파되는 상황을 한번 보면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난 좀 더 리스크 감안할 수 있고 기간을 좀 더 길게 볼 수 있어,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서 요 자리 보시는 것도 11,600-700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자리까지도 일단은 열려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요 자리는 한 번에 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 위에 계시는 분들은 뭐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이걸 뭐 딴 걸로 갈아타시든지 반등을 이용해서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거 나중에 한 번에 못 넘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시장 안정화가 된다면 11월 시나리오든 12월 시나리오든 1월 시나리오든,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 자리 맞고 떨어졌다가 어떠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뭐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크게 문제 없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스윙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런 11,000원대 초반자리, 11,000원대 중후반자리 정도 선에서는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는 상승 장악형에 가까운 그림 나왔죠.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최소 도지 아니면 추가 반등이거든요. 추가 반등이 11,000원대 초반이거든요. 주봉상으로도. 일봉 주봉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물론 주봉상 오버슈팅 나오면서 윗꼬리를 다는 구간, 그것까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이 윗꼬리가 될 수 있겠죠. 주봉상 윗꼬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하다. 만약에 이 11,000원짜리를 넘어선다면 이제 그런 흐름들도 볼 수 있겠고요. 월봉상으로는 뭐 아직 뭐 이번 달 월 초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뭐 아직 한참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바닥 잡았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추세적으로 이번에 바로 한 방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걸 일단은 월봉상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물론 뭐 이렇게 해놓고 중국이 갑자기 민민미 해가지고 정책 싹 바꿔가지고 다 막 개방하고 이래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 월봉상으로 보면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계단식으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N자형 막 이러면서 쌍바닥 보고 W자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긴 하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우선적으로 이렇게 바닥 잡고 우선적으로 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튀는, 그리고 또 윗골이 길게 다는 이런 종목들 되게 많아요.
이제 바닥 잡고 차트상으로는 바닥 잡혔어요. 이제부터 조금씩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재료만 나오면 뛸 수 있어요 하는 정도의 스탠바이 상태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제 시장 자체도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종목들 이런 게 많이 보인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애증의 종목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LB를 말씀을, 맞다. 이 왜 HLB가 제대로 안 나오죠? 제가 정신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일단 오늘 HLB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장전에 아주 좋은 뉴스가 사실 나왔었죠. 요게 아주 좋은 뉴스로 나온 건데, 이민후믹 쪽에서 메르켈 세포암 치료제 FDA 패스트 트랙 지정. 자, 요 내용 자체가 ITI 3000 요거 뭐 어차피 파이프라인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몰랐던 내용이거나 없던 내용이 새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이것도 결과물이 빨리 나올 수 있겠네 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거 현재 지금 일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일상 진행 중이라서 아직 뭐 멀었습니다만 이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FDA와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 가속 승인 같은 경우에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 서류 접수 후 60일 내로 평가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번에 이민후믹의 ITI 3000 같은 경우는 30여일 만에 빠르게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민후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모세포종 관련해서. 엊그저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왜? 실제 임상을 했던 교수분들께서, 야,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떤 임상을 직접 주도했던 교수인데, 결과를 딱 보니까, 야, 이 정도 같으면, 이걸 그냥 이렇게 오픈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규모의 학회에서 오픈을 해서 좀 스포라이트를 나도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결과물이 아주 괜찮게 나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어떤 기준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게 할 정도의 사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11월 18일부터 일단 시작되는 신경암학회 쪽에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거까지 지금 하나 또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 이 기사에서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거겠죠. 선능암 간암 NDA 절차 준비 중 알고 있었고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능암에 대해서는 이달 FDA와 조건부 허가 후 임상에 대한 프로토콜 협의와 함께 내달 초 NDA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초, 다음 달 초 하면 제일 먼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유증 청약일이죠. 이게 먼저 떠올랐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주가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가 지금 재료들이 괜찮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잖아요. 이걸 뭐 일각에서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공매도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2년 넘게 매일 방송을 했던 당시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HLBA를 움직이는 형님들이
공매도와 결코 관계가 없는 분들이 아닐 것으로 보고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공매도와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공매도 영향 때문에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도 이걸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메인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왜 못 가느냐?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유증이죠. 유증. 그래서 유증 일정이 이렇게 딜레이가 한 번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두 번까지 딜레이 된 게 좀 많이 아쉽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사측에서 나중에 유증 일정 뒤로 딜레이 된 걸 가지고 다시 그 일정을 맞춰서 재료 만들어서 이 유증 일정에 맞춘 이 주가 관리 흐름들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들이 이제 다시 이거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봐야 되겠다. 제가 일전에 두 번째 딜레이가 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딱 이게 보이는 거죠. 이달 말에 일단 사전 협의 NDA 하는 그 NDA 쪽에서의 그 NDA 하기 직전에 사전 협의 그거 일단 먼저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이게 12월 초 청약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청약률 높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약 직전에 회사에서는 주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요 자료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약 직후에 지금 NDA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오게 될 거고, 그 전이 됐든, 그러니까 11월 한 하순 정도가 됐든, 아니면 12월 23일 이후 물량 나온 이후 유증 물량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증 물량이 일단 한번 나와야 되니까 나온 이후에 한 내년 초 정도쯤에 가남 NDA 뭐 이런 식으로 재료를 배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 회사 측에서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어느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유증의 족쇄만 풀어지고 나면 아마 뉴스 나왔을 때 좀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제가 이 일전에 요 구간이었나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이었나요? 요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좀 기대를 좀 해본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날이 아니고 요때 부분이었나 보네요. 기준일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못 갔잖아요. 그 뒤로 계속 또 밀리면서 아예 박스권 한 단계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 자리는 지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6,000원대 중후반 자리. 요 자리는 지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증가 또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됩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일단은 사측에서의 어떤 그 재료, 그러니까 어떤 주가 관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못 갔다라고 하는 거는 유증 일정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조율을 못 했다라는 거고 오늘 뉴스 나온 걸로 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했구나라는 걸 판단을 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런 시각에서 이제 놓고 보면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옆으로 기는 방법이 요 박스권 안에서 노는 상황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 청약일에 가까워지면서 주가 관리를 위해서 청약의 성공을 위해서 사측에서 재료들 뉴스들을 조금 띄울 가능성이 있고 그걸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유증 물량이 풀린 뒤에 움직일지 아니면 그 뒤에 또 조금 바로 움직여 줄지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아직까지는 못 하겠는데 일단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옆으로 당분간 기다가 청약일 근처쯤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다가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일단 청약률은 높이고 봐야 되니까요. 일단 아마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결국은 60주선, 20주선, 120주선 지금 다 또 이탈을 하고 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보면 밑으로 또 밀릴 여지가 지금 열린 거죠. 열린 건데 바로 밑에 지지라인, 강한 지지라인이 있다라고 보면 다음 주 다시 되돌림 나오면서 박스권 흐름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 상황.
당장 주가는 좀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겠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우리 오랜 시간 같이 계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실, 지금까지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 물론 마지막에 NDA에서 허가까지 다 떨어져야 합니다만, NDA 이후에 FDA 허가가 떨어져야 합니다만, 가능성은 확실히 조금 높아졌고, HLB라는 이 기업의 가치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선lang음 같은 경우에 다음 달 초에 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NDA 신청을 했을 경우에 빠르면 지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일단은 또 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잠시 또 접어둬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사이에 다른 재료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재료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주가 한번 올리고 유지, 그리고 나서 NDA 발표되면 또 이렇게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요거 돌파 안 되면 아직 본격 출발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거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또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는데 왜 못 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왔던 뉴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희망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